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도체 그 밸류체인,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제가, 보실 수 있도록 웬만하면은 제가 중간 광고는 제외하고선 좀 영상을 올리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공정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세하게 다 설명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이걸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잘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또 각 회사에 대한 또 문제로 좀 미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식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보시면은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기본적으로 크게 8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웨이퍼 제조, 그 다음에 산화 공정,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이제 같이 해서 이제 포토 공정, 그 다음에 식각 공정, 그 다음에 이온 증착, 그죠? 열 처리까지가 이온 증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 패키징 이전이 이제 EDS 검사라고 좀 하죠. EDS 공정, 패키징 공정,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금속 배선 공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웨이퍼 위에다가 반도체를 만드는 그 공정인데 여기서 이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증착, 연마, 세정, 포토, 식각 여기 있죠. 요거 여기가 가장 많이 지금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가장 많이 이제 회사들이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 공정을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요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양도 많고 문제도 많고 이거를 하나를 해결했을 때의 어떤 그 개선, 수율 개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회사들이 상당히 경쟁도 많이 하고 가격적인 것도 중요하고 기술적인 것도 중요한 것이 여기 요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뭐 나눌 수 있겠지만 웨이퍼 제조 산화 요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패키징 검사 여기가 있고 대부분이 이제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그 케미컬적인 것들을 다루는 것은 여기 증착, 연마, 세정, 포토, 식각 요 공정입니다. 말은 좀 어려 보이는데요. 어, 이, 이 웨이퍼라는 것이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모래 갖다가 만드는 거죠. 예전에 모래 갖다 만드는 게 코닝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지만 뭐 모래 갖다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겠지만은 인골 같은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다 녹여가지고 쇳덩어리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웨이퍼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슬라이스 쳐가지고 딱 얇게 동그랗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인곳을 만든 다음에 이걸 이렇게 쳐요. 쳐가지고 이렇게 슬라이스를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 위에다가 이제 반도체를 이제 올리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보통 표현을 하지만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도 여기서 블럭을 쌓는다고 하는 게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럭을 쌓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3D다. 입체로 쌓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웨이퍼 산화 같은 경우에는 제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은 온도가 중요합니다. 온도랑 그게 얼마나 얇게 되냐, 균일하게 되냐, 두껍게 되냐. 그래서 기존적인 뭐 전문적인 용어는 좀 제가 제거를 하겠지만은 위에다가 쌓아요. 쌓아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싹 깎아내고 맨질맨질하게 깎아내고 그 위에다가 산화 공정을 해가지고 트랜지스터 기초를 좀 입히는 그런 공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증착 공정, 뭐 연마, 세정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은 예전에 우리 실크 스크린 같은 거 많이 해보셨죠? 실크 스크린. 그래서 빛이 통과되는 곳과 통과되지 않는 곳에 천에다가 구멍을 입히고 또는 구멍을 막아가지고 실크 스크린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잉크를 이렇게 쭉 뿌리면은 그 잉크가 이렇게 스며들면서 똑같은 인쇄 기법 중에 하나죠. 그런 인쇄 기법을 활용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PR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포토 레지스트 공정. 그래서 포토 공정은 PR 공정이라는데 PR이 포토 레지스트 공정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그 UV,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UV를 쐬죠. UV가 이제 빛의 에너지가 되게 세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맞으면은 액상이었던 것이 이제 고성화되거나 반 폴리머 되는 그런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곳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많이 보셨겠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만 빛을 쏘면 여기가 깎여요. 이게 뭐 네거티브 포지티브인데 뭐 그런 것들은 굳이 알 필요는 없고 깎여가지고 여기가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깎인 거를 잘 닦아내고 여기 위에 있는 것도 나중에는 잘 닦아내고 이런 공정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포토 공정, 시각 공정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포토 공정, 시각 공정이 있고요. 밑에 보면은 이제 이온 주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까지 만들면은 이제 반도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뭐 인 같은 거를 좀 넣어줘가지고 인이나 붕소 이런 걸 넣어줘가지고 이온을 넣어줘요. 깊이. 그러면은 그게 이온성을 띠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기가 통하게 이렇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 이온 주입을 해야지만 반도체에 대한 그 특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앞에 공정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구현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은 우리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가 지금 입체잖아요. 아파트가 입체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를 지을 때 도면이 있죠. 도면이 그 도면인데 이거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짓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층 도면이 2층 도면하고 같고요. 2층 도면이 3층 도면하고 같습니다. 거의 같죠. 예. 층마다 도면이 거의 같아요. 근데 반도체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층마다 도면을 설계를 해야 돼서 엄청 많습니다. 이 도면 자체가. 이 미세 회로의 도면을 그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가 설계 회사, 팹리스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그냥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산화, 증착, 연마, 살정, 포토 공정 요 공정을 만드는 것을 이제 파운드리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걸 다 만들면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 회사가 테스트 회사.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자체만으로는 툭 치면은 이게 풀어지고 뭔가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거를 위에 뭐 에폭시로 씌워가지고 회로를 연결해가지고 PCB에 붙여서 정말로 우리가 PC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에 바로 직접 넣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이제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잘 싸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패키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건물로 표현하자면은 겉에 외벽에 벽을 씌우고 도색을 하고 그 다음에 도배를 하고 장판을 깔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완성품을 만드는 것이 이제 패키징. 고객에게 납품하기 전까지 패키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하는 것이 이 검사 테스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설계 도면을 만드는 거, 도면을 만드는 걸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도면을 갖다 주면은 그거를 이렇게 앞에까지 하는 것을 잘합니다. 패키징 이전까지를 잘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걔를 정말로 이쁘게 작게 발열이 나지 않게 문제가 나지 않게 만드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게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TSMC가 그런 것들을 참 잘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요구하는 바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도면을 갖다 줬을 때 3나노 공정에 해당되는 도면을 받느냐 아니면은 뭐 10나노 공정을 받느냐 이건데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수율이 높게 로스가 많이 나지 않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의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 얼마나 내가 패키징을 잘해서 남들보다 작게 컴팩트하게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PC를 조립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집안에서 주부분들이 뭐 집 정리 같은 거 하실 때 패키징을 잘 해가지고 딱 라벨 붙여가지고 딱 이렇게 반찬이나 그죠? 조미료나 아니면은 옷 같은 것들 정리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더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러프하게 정리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컴팩트하게 이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패키징 기술의 핵심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이 있지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뭐냐면은 돈이 되는 것들은 사실은 앞에 거 여기고요. 여기가 돈이 되지만은 요게도 문제점은 뭐냐면은 여러 회사들이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쟁을 하다 보면은 단가를 낮추고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대체제가 존재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패키징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 패키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앞으로도 여기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여기를 개떡같이 패키징 하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패키징을 잘하는 회사가 또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지금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드려보자면은 여기 이제 서브 장비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은 가합, 감합, 그 다음에 고열, 고압, 가압이 비슷한 얘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냉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온도의 변화, 압력의 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장비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공 펌프, 칠러, 스크러버, 웨이퍼 이송 장비, 뭐 CCSS, 가스 배관 설비, 플라즈마 세정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과거 이런 것들을 일본 회사들이 많이 잘했고요.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진공을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그 디테일한 기술들이 필요한 거고요. 이게 정확히 잡혀야지만 진공이 잡혀야지만 낮은 온도에서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어서 사고나 폭발, 그 다음에 뭐 문제가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적인 그 마크 인증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기로 배출하거나 그 가스를 이송하거나 그 가스는 이송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해당되는 업체들은 생각보다는 경쟁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경쟁 회사들이 일본 업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이제 국산화하거나 기술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장비 업체들을 이런 업체들을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이 많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높고 그 다음에 대체제가 없고 대신에 이런 것들은 뭔가 이제 매번마다 그 매출액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설비를 놓을 때 설비 업체와 비슷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 그거는 이제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산화, 증착, 연마, 세정, 포토, 식각인데 이건 실질적으로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공정은 이제 반도체 공정 중에 하나지만 대부분이 다 화학 케미칼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케미칼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보면은 뭐 전구체에 해당되는 이런 업체들 후성, 한소케미칼, 원익 머티리얼스, 뭐 덕산 테코피아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SKC, 솔브레인, KC텍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정재료도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경쟁은 하긴 하지만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를 개발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요 회사들은 바로 대체가 되거나 적용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 해당되지 않는 회사들은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은 축에 속합니다. 왜냐면은 반도체라는 것이 이제 먼지나 또는 이제 금속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속이 몇 ppm 몇 ppb 이상이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는 액체 물질들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회사들 중에서 이미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여기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증착에서 전구체에 해당이 되면서도 세정에도 들어가 있는 이런 회사가 있고요.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강강액 납품을 하죠. 근데 뭐 다른 것들도 좀 하고 있지만은 뭐 그런 것도 있고 연마에서 솔브레인하고 여기 보시면은 식각에서도 솔브레인이 있고요. 후성, 머티리얼스 다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왜 이걸 하냐면은 이미 그런 공장의 설비들이 있어요. 금속 관리도 되고 그런 먼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되는 회사들, 그런 것들이 인증을 받은 그런 회사들의
그런 화학 물질을 써야지만 이게 미세회로 패턴을 그리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또 역시 영업이익률이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뭘 이제 뭐 증착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포토 공정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해요. 미수회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세정하거나 시각하는 거죠. 보면은 증착, 연마, 포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제거하는 공정이 닦아내는 거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는 얘네보다 좀 마이너하다. 그래서 그 단가 자체가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세정이나 식각은 뭐 솔벤트처럼 이렇게 용제 같은 역할을 해주는 반면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디테일한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스펙이 상당히 까다롭다. 까다로운 만큼 영업이익률을 좀 높게 책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회사들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은 과거에 삼성 임원이나 삼성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조해서 보시면은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기술력 있는 회사라고 보면은 뭐 한솔케미칼, 후성, 그 다음에 월덱스, 그 다음에 솔브레인, SKC, 그 다음에 SK 머티리얼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동진세미캠, SNS텍, FST, TCK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좀 내려가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이거는 이제 패키징이 중요한데 패키징에서 제가 3대장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하나마이크론, SA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네페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패키징 회사 중에서는 SA반도체는 하나마이크론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사에서는 이제 테스나, 뭐 LB세미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도 같이 하는 게 이제 하나마이크론하고 SA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패키징과 검사를 같이 하는 회사가 솔직히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검사 장비 같은 것도 보시면은 이제 한미반도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뭐 내가 이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를 알 필요는 물론 알면 좋겠지만 그게 내 계좌에 뭐 직격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시면 좋겠고 그 공정에 대해서 뭐 공정을 내가 아냐 모르냐 중요하기보다는 그 공정이 갖는 어떤 핵심적인 특징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는 왜 일본이랑 경쟁을 하고 왜 그 경쟁사가 좀 없고 이러는지 뭐가 중요한지 인증 관련된 걸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는 이제 그 순도 금속 관리 그 다음에 그 고객에 맞는 스펙 그리고 어떤 먼지 같은 그런 더스트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 그 리스크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한번 들어가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여기는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수율 개선이 됐다 안 됐다는 요게 계속하면서 1층 2층 쌓아가면서 그거를 나중에는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문제점을 찾는데 그게 문제점이 어디에 있냐라고 봤을 때는 보통 증착 그 다음에 연마 포토 공정 여기 있고 세정이나 식각은 조금 마이너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검사 장비를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관련된 업체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걸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에 대한 종목들을 보시면은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 내 그 오너가 가지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내가 그 오너가 그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을 어떤 컨셉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고 기술력이 얼마큼이 있고 그 삼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또 디테일하게 봐야지만 나에게 수익이 되고요. 또 그 상태에서 현재의 주가가 싸냐 비싸냐가 더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좀 설명드렸지만은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는 이베스트 증권에서 많이 돌아다녔던 자료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뭐 다른 것에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또 전문가분들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